이번 시간은 마케팅 조사 첫 시간 제1장 마케팅 조사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될 겁니다. 소비자들은 과거와는 다르죠. 각각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니즈나 원처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주인의식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죠. 즉 기업에서 무언가 생산해서 구매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그 기업은 해당 기업의 카드, 회원카드라든지 아니면 자사의 고객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고객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제휴카드의 형태들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경쟁사보다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경쟁 우위의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라는 것은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이상이 없지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구매 안 하죠. 기업은 부도가 나게 될 겁니다. 즉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을 채찍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자체는 예전에 그런 농경이 또 중심되고 산업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경영에서는 군대에서 썼던 용어라든지 우리 농업 관련됐던 용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채찍 끝은 두껍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끝은 작게 하지만 끝에 파동은 더 크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결과다라고 해서 채찍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마켓에서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마케팅이라는 것이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처럼 비영리 기업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의 관점은 기업의 관점이 거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내가 타당하게 갖고 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조사라는 것이 수행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물건을 생산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구매할까라는 부분들이 구매하겠구나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구매를 하는데 10명 중 8명은 구매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즉 마케팅 조사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거고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 제품, 그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의사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케팅 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1절 마케팅 조사에 의해 두 번째 괄호 마케팅 조사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뭡니까? 성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공적인 분석, 그것이 성공적이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 확률이라는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마케팅 조사의 개념을 보시면 마케팅 조사라는 첫 번째 괄호 1 마케팅을 함에 있어 관련되는 문제를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무조건 쓴 건 아니고요.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이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주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또 불확실성 감소를 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정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이것이 조사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과학적인 통계의 확률을 높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뭐 객관, 정확, 체계 이렇게 임의로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함에 있어 관련되는 문제를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들을 수집, 기록, 분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 분석하는 거 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향후 마케팅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케팅 조사의 목적입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된 것을 의사결정에 투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마케팅 조사 자체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이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는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한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인구 통계적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성별이죠. 남, 여. 그럼 남성목은 남성, 여성목은 여성에 포커스를 두어서 그런 마케팅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따라서 또 마케팅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심리적인 건 그거죠. 비가 온다. 이런 날씨 있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와 나쁠 때는 판매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그 달라지는 정도가 업태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처럼 정의문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제품으로서의 소구를 하는 것. 그러면 초코파이 같은 것들은 정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효,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걸로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관점 내에서 소비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요인을 가지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겠는가라는 이해하려면 소비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것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가치 및 편익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게 되고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이해에 따른 화폐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화폐 가치라는 부분들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환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마케팅 조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마케팅 조사는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 더 나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마케팅 조사와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거든? 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문제를 인식한 거죠. 그 문제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판매량이 점점 둔화되고 있어. 우리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시장을 뺏기겠어. 라는 위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조사 개발에서 첫 번째 조사 준비 단계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할까?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될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자와 의사결정자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조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수행을 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가 있겠죠.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다각이라는 것은 그 조사를 왜 하는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차원 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것 중에 그 마케팅 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사에 따른 결과만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마케팅 조사에 따른 그런 논문들을 보게 되면 본래 알고자 하는 그 실험의 목적이 있지만 이 실험의 목적을 숨겨서 다른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단어 그 카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카드를 갖고 오고 했을 때 이 카드를 조합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합하는지 보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험이 했던 목적은 이 사람들이 그 강의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동선간의 그 시간은 얼마가 소요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거였었어요. 즉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뭐 이런 판단이었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의사결정자가 갖고 있는 관점과 그리고 그 조사자가 갖고 있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둘이 만약에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마케팅 조사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 내에서 뭐 준비가 이루어지고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부합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들은 무엇이 있느냐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확률을 높이는 것에서 좀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피가 될 수밖에 없죠. 사피라는 것은 제품, 그리고 가격을 매기고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촉진이 있을 겁니다.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거죠. 제품의 속성이 좋다, 나쁘다,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뭐 같은 휴대폰이라도 흰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잖아요. 원하는 게 다 틀려요. 제품마다 차이를 둘 수 있는 거고 가격도 있죠. 정가가 있고 상대적으로 할인 기간을 둔 로우 가격이 있는 이러한 가격 체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구매 매출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뭐 전문품처럼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할 것이냐, 편의점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매출액은 달라질 것이냐, 또는 내가 결제를 함에 있어서 유비쿼터스, 즉 모바일로 하는 것이 편하냐, 아니면 내가 직접 은행 가서 하는 것이 편하냐, 그에 따라 기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끔 유도한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편해야 된다는 얘기죠. 컨베니언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컨베니언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코스트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 프로덕트가 아니죠. 나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이냐, 가치를 줄 것이냐의 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촉진이라는 부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 조사는 내가 관리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즉 프로그램 개발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절은 마케팅 조사의 유형입니다. 마케팅 조사를 그럼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마케팅 조사가 내가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어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전문업체는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한 결과를 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린 이러한 형태를 신디케이트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청률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봐요. 아, 시청률이 좋다, 나쁘다. 이거 누가 그 시청률 있는 것을 사갑니까? 그건 기업들이죠. 시청률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사에 적합한 대상들이 많이 보았는가가 기업에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청률이 좋되 자사에게 판매되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적합한지, 그렇다면 그 적합성이 있다면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신디케이트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조사 전문기관이나 전문 회사에 의해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드혹 조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빈번하게 발생이 되죠.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뭐 정기적이고 주기적이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형성은 다수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한 조사를 애드혹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옴니버스 조사입니다. 옴니버스 조사라는 것은 내가 많은 정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할 때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한번 조사할 때 확실하게 다 조사를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즉 많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본을 대규모로 조사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조사가 옴니버스 조사고요. 하나의 조사에 많은 정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내에 내가 어떤 정보,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기업들에 관련된 정보가 또 있어야 되겠죠. 옴니버스예요. 그 다음 4절은 마케팅 조사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조사에 대한 유형적인 부분들을 하게 됐는데 일단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어떠한 단계로 어느 유형이든지 뭐 외주를 주든지 뭐 본인이 뭐 자사가 직접 하든지 간에 조사 단계는 거치게 되죠. 일단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문제정의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가 알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사가 설계가 되고요. 설계된 그 조사에 의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 표본은 그럼 어떻게 발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표본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 내에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다시 말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을 발췌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표본 조사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표본이 설계가 되면 그 설문 조사가,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 그 조사된 것을 분석 및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각각의 첫 번째 세부적으로 보자면 문제 정의란 환경의 변화 또는 마케팅 전략 변화에 있어서 자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정의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사 설계인데 어떤 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조사 설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탐색 조사가 있고요. 지금 현 상황을 바로 이해하자라는 것이 기술 조사입니다. 이 현 상황을 바로 이해하자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뭐 그 제품이 가까운 것은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그 가까운 정도의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나하고 좀 멀리 있는 것은 가치적으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서로 더 매치가 되어져서 판매량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소비자들이 내 제품을 멀게 느끼냐 가깝게 느끼냐 알고자 할 때 기술조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과조사라고 해서 뭐 때문에 뭐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실험 형태죠. 이 인과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원래 얘 때문에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된 것이냐를 알고자 할 때 그 결과 발생에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생 변수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 조사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인가, 뭐 조사가 보다 명확해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탐색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엔 어땠냐,
사례조사, 뭐 문헌조사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문제 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탐색조사가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가지고 뒤져보거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거나 또는 사례를 찾아보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괄호 첫 번째 동그라미 탐색조사를 보시면 첫 번째가 기업의 마케팅 문제와 현재 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가 조사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세 번째가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탐색조사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규명이 그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조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조사라는 것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어요. 이 표준화된 측정 도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케팅 그 실험에서 꾸준하게 쫙 수십 년을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질문들이 타당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산출을 해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할 이 제품을 좋아합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세 가지의 질문이 서로 통합적인 통계를 방법, 우리가 어렵게 크롬바 알파라고 그러는데 뭐 그냥 어려운 그런 분석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오더라. 그러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된 게 있다 정도까지 척각이니까 뭐 표준화 정도까지만 되고 그러한 도구들이 있다. 뭐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인자가 됐든 OCR이든 OMR이든 그런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정 아니면 반처럼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양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척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점, 2점, 3점, 4점 주고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기술조사죠. 이런 기술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사를 하는데 한 번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기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횡단조사 그리고 종단조사로 나뉠 수가 있어요. 횡단조사는 1회 실시할 때 광범위하게, 종단조사라는 것은 내가 일정한 소비자들, 즉 패널을 모아놓고 주기적으로 실험에 변화되는 것을 알아보자. 이것이 이제 종단조사죠. 그래서 횡단조사, 종단조사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실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조사는 디귿, 목적이 나오죠. 현 상태를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동그라미 인과조사입니다. 인과조사라는 것은 원인 그리고 결과에 대한 조사죠. 즉 어떠한 역량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역량 자체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될 텐데 원인, 그 결과 규명하자. 즉 인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과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입니다. 내가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 형태들로서 자료를 수집하게 될 텐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고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내가 정말 궁금해서 조사하는 것, 이게 1차 자료예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뭐 기업의 내부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외부 자료, 문헌이나 신문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2차 자료예요. 자료 자체를 가공 처리하게 돼서 나중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고 향후 이제 정보가 쌓이면서 널리지, 지식이 되잖아요. 근데 요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자료라는 것은 조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장단점은 1차 자료의 장점은 2차 자료의 단점, 1차 자료의 단점은 2차 자료의 장점이 되는, 그래서 이런 비교 분석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반 이상 확 줄죠. 이해가. 1차 자료의 장점이라는 것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죠. 정확이나 신뢰나 타당성 이런 것들이 적합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할 수가 있겠죠.
단점이라는 것은 2차 자료, 즉 이미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인력이나 시간, 또 비용, 이게 많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자료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조사하겠다는 현 조사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예요. 장점이라는 것은 자료 취득이 1차 자료에 비해 좀 손쉽죠. 시간, 비용, 인력에 있어서도 이제 저렴하고요. 단점은 뭐겠어요? 자료 수집 목적이 조사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차 자료의 장점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차 자료의 단점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1차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가 이제 또 물음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2차 자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1차 자료,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이라는 것은 조사를 당하는 사람, 피조사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매장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바꿔야겠다. 또 아이 트래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장치를 해서 그 매장에 왔을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많이 볼 것인가도 컴퓨터적 그 측면에서 관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찰법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관상은 볼 수 있어요. 어디를 많이 보고 어떻게 했다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했던 동기라는 내면적인 부분들은 관찰할 수가 없죠. 그냥 외부적인 것만 관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서베이법입니다. 서베이법이라는 것은 설문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 것이죠. 다량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그 이점이 있고요. 전화나 편지,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을 할 수가 있고, 인터뷰라는 것은 뭐 1대1로 할 수도 있는 개인 면접법도 할 수 있고요. 6에서 10명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이 FGI 같은 표적 집단 면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실험법입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요. 그 원인과 결과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변할 겁니다. 즉 우리가 계산할 때는 수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수치 표현이라는 건 이거죠. 영화가 재밌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5점 척도라고 했을 때 5점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매우 재밌다, 재미없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매우 재밌다라고 이 점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치화한 거예요. 이 수치화한 것은 그 어느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부분이야 수치가 가능하지만 지금 뭐 맛있게 먹었다, 재밌게 봤다는 이런 질적 부분도 측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에 원인이 있다, 이것 때문에 결과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양적이든 질적이든 수치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수치화는 변할 수 있는 숫자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이 또 실험법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타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이 친구, 내가 얘가 영향을 줘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영향을 주는 애들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서 잘 살아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라는 것은 야, 너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는 형태가 종속변수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외의 변수, 즉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본 설계입니다. 표본 설계에 있어서 첫 번째 거래가 표본 조사인데요. 표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때 어때요? 선거에 그 사람들 선거조사 하잖아요. 선거하고 나서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뭐 이런 사후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전부 조사하면 확실하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란 조사의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바로 표본 조사고요. 이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본은 잘못 선정이 된 거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 전수조사라는 것은 표본 전체를 조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알아두기에 보시면 표본 조사가 전수조사보다 많이 활용되는 이유, 당연히 시간과 비용, 노력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조사를 함에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보다는 보다 더 세밀한 조사가 시행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표본을 설계하면서 표본을 추출도 하게 될 텐데 누구누구 서베이할 거야 이런 게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법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이고요. 비확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쭉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 누구나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고 보고 뽑는 거예요. 이건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층화 표본 추출법이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집단을 층을 형성을 시킨 다음에 모집단, 이게 다 모집단이에요. 얘는 합치면 모집단인데 여기서 이제 표본을 설치를 하는 거, 산출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뽑는 거죠. 군집이라는 것은 요 집단, 요 집단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계적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내가 최초에 어떤 표본을 선택을 할 때에는 모집단 내에서 무작위 선택을 한 후 그 순서에서 일정한 형태로서 그 표본을 추출할 때 그때 체계적인 표본 추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서 편의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아무나 길에서 조사를 한다. 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게 편의예요. 편의 표본 추출한다는 거죠. 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 이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판단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전제가 사전 지식이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건 이렇게 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할당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 표본에 대해서 이러한 구성으로서 세분화한 후에 그 구성원이 몇 명이야? 그래? 그럼 비례해서 뽑지 라고 하는 것이 할당 표본 추출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각의 확률, 비확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객관식에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또는 다음 중 확률 표본 추출법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째 조사 시행과 자료 분석 및 활용인데요. 조사 시행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형태들로서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서베이를 한다고 그랬을 때 가정하면 설문조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초정해서 한 품 주고 그 자료를 갖고 오겠죠. 그 자료 갖고 온 건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엑셀 같은 거 그런 화면이거든요. 근데 상단에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통계를 2변량, 1변량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하면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은 마케팅 조사를 수행할 때 과학적 조사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즉 조사라는 것 자체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객관적이어야 된다. 타당해야 된다. 신뢰할 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조사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에 있어서의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조사를 수행했을 때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원인 찾아야 되겠죠. 이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원인이 뭐 때문에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그 무엇을 찾게 되면 그 무엇에 맞는 마케팅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추론적인 부분들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가 과학적, 즉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에 적합하게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은 마케팅 조사의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집단이 있고요.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가 실시해 주는 것, 이것이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 조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한 구분을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게 되는데, 즉 기업이 어떠한 그 제품을 취급하느냐,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느냐, 즉 그 또 해당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제품이 어떠한 형태로서 구성이 되느냐, 또 그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내용과 성격이 틀려지거든요. 그에 따라서 조사 대상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의 주요 조사 대상 중에 오는표 마지막이 대시가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고요.
조사 대상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이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뭐 지역적인 측면을 조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 표본 크기의 산정, 응답자 수 이런 것들이 조사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죠. 통계적으로 돌리는데 30명 이하다. 그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응답자라는 것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절은 마케팅 조사의 수행 주체입니다. 뭐 앞에서도 유형이 나왔습니다만 마케팅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 또 연구소에 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같은 연구소에 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조사 대행해 주시는, 그리고 가끔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또는 조직 내에 마케팅 부서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비영리 기관이 마케팅 조사를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8절 마케팅 조사의 이용 주체입니다. 그러한 기관들이 마케팅 조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이용할 수 있느냐? 뭐 유통기관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재에 관련된 제조업체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산업용품, 소비재에 비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 상대적으로 소수인 산업용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마케팅 조사를 통해 가지고 타당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해당 국가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냐, 또 원자재는 충분하냐, 유통망은 괜찮냐,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A국, B국 대신 A국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조사의 이용 주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마케팅 조사의 윤리입니다. 마케팅 조사의 윤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건 개인정보도 있죠.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타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한 개인의 정보를 습득했을 때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영리를 위해 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임의대로 조사 자료를 변경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을 하는 그 대상자 있잖아요. 조사를 계획하고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조사자가 있는데 그 조사자가 그러한 전체적 다각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절차에 맞춰서 실시해야 되는데 자신의 임의로 그러한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따른 태도 조사를 하는데 태도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광고를 보여주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뷰 조사 결과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인데 조사 결과 자체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왜?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설이라는 것은 경쟁 기업의 그 정보를 누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조사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그 조사 목적에 부합되게 그 절차에 맞게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에게 그 자료 조사에 따른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의 결과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사 응답자 권리에 대한 보호는 무엇이냐 하면 조사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강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의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조사라는 것에서 소비자들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알 권리도 있지만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협조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사에 협조를 구한 사람들에게 이제 소정의 상품 같은 것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 같은 게 없이 실질적인, 즉 외생 변수가 없는 그런 상황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조사자에게 이 조사는 거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 즉 그 해당 피조사자의 권리를 인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응답자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답변이 나오게끔 또 만들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터뷰 때 실질적으로 유의할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